전미애수님, 오늘은 소공동체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북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라는 사모기원 양성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3과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사목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성직자와 그의 활동에 관련된 역할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뛰어넘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의 자기 실현 노력 전체를 일컫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목 임무는 더 이상 성직자만의 소임이 아니라 평신도 역시 자신의 삼중 직무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사목 역할에 연계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본당 내에서 사목자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봉사자 모두가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른 사목을 하기 위해서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디어를 통한 사목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사목 안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전제를 떠올려야 합니다. 소통은 두 가지의 소통이 있습니다. 양방이냐, 일방이냐. 전통적인 사목 방식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양방이 아니라 일방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며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었지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텔레비전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원하는 정보를 그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특이점은 일방향 미디어가 아니라 양방향 미디어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과 시청자가 바로바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의견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게 일방향의 미디어는 매력적으로 작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목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필요합니다. 다만 사목의 다양한 방법을 이뤄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요즘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면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핸드폰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요즘 말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가상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10명 중 대부분이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인크래프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것은 로블록스입니다.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을 만들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어른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나서 놀면 되지 왜 게임에서 소통하냐. 지금 시대의 소통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게임을 통해서 교리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지금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목자와 봉사자는 다양한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디어 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실제로 초월성당의 주임으로 있을 당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당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아서 주일미사 송출과 본당 행사를 송출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시작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분들은 처음에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본 적 없는 방송 송출과 편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봉사자분들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상 송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본당 초등부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일 때 초등부 선생님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고 송출하면서 아이들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줌을 통해서 교리를 하고 만남을 이루면서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을 하고 있었던 제가 여러 조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약간의 지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봉사자분들은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러한 사목은 예비자 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리도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나 카카오 TV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예비자 교리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양방향 사목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당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려고 마음먹으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의 재미를 느끼는 젊은 세대는 그것을 빌미로 모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제관에서 음성으로 각종 전자기기와 불을 조절합니다. 헤이 구글, 거실 에어컨 틀어줘. 헤이 구글, 거실 등 꺼줘. IoT 기기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누리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럴까요? 요즘 전기차가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기차 불안해서 안 탈 거야. 불편해서 안 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과연 시간이 흘렀을 때도 전기차가 불안해서 불편해서 안 탈 거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디젤 자동차는 2025년에, 가솔린은 2035년에 단종되게 됩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목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당 봉사자가 성당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응원해야 합니다. 먼 훗날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사목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